오늘은 박셀바이오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한번 불붙을 때마다 박셀바이오는 그 중심에서 이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간암 치료제, 면역세포, NK세포 이런 키워드만으로도 시장은 먼저 달려갔고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도 한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트를 열면 한숨이 먼저 나온다는 분들도 많고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뉴스 공시임상 데이터 실적 구조 변화를 모두 묶어서 박셀바이오를 다시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핵심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박셀바이오는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해졌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앞으로는 무엇이 나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는 방식으로 오늘 대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셀바이오가 어떤 회사인지 핵심만 다시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회사가 가장 강하게 밀어온 축은 NK세포 기반 치료제입니다. NK세포는 자연살의 세포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몸에서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찾아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박셀바이오는 매출이 잘 나오는 제약사라기보다 임상 데이터와 규제 이벤트가 기업 가치의 엔진인 회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실적 그래프만 보고 판단하면 반드시 삐끗합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의 주가를 움직이는 건 결국 임상과 규제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간세포암 치료제 백스-NK-HCC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시장을 다시 달아오르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임상 2여상에서 발표된 지표가 꽤 강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독립검토위원회 분석 기준으로 객관적 반응률, 즉 ORR이 68.75%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간세포암은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진행성 단계에서는 선택지가 제한적이고 표준 치료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런 영역에서 반응률 지표가 의미 있게 나오면 시장은 자동으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상업화까지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이죠. 바이오 종목이 급등하는 구조는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미래에 돈을 벌 가능성이 갑자기 커졌다고 판단되면 그 기대가 시가총액을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예전 박셀바이오가 강했던 시기는 바로 이런 기대가 시장 전체에 퍼져 있던 시기와 겹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임상 2호의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승부는 그 다음 단계인 규제와 상업화 경로입니다. 여기서 2026년 들어 박셀바이오에서 가장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회사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항암 세포 치료제는 허가까지 가는 길이 길고 비쌉니다. 보통 임상 2비, 3상 같은 후기 임상을 거치면서 수백억 단위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될 경우 일정 조건에서 그 과정을 줄이거나 다른 형태로 검증하는 경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돈과 시간이 덜 들 수 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희석 리스크와 긴 시간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다만 여기서도 냉정하게 한 번 더 질문해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곧 승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조건과 평가 방식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실제 상업화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셀바이오의 핵심 모멘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상 2호에서 의미 있는 지표를 확보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업화 경로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옵션을 시도 중이다. 이 한 문장이 지금 박셀바이오의 가장 중요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가는 예전처럼 못 가나요?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꿈을 무조건 프리미엄으로 주지 않습니다.
특히 적자 바이오에 대해서는 임상 결과가 좋아도 그 다음 단계가 얼마나 확실한가를 훨씬 더 집요하게 확인합니다. 두 번째, 박셀바이오는 아직 본업에서의 반복 매출이 없습니다. 임상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가 재평가는 결국 상업화와 매출 가시성인데 아직 그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회사가 생존 체력을 만들기 위해 구조를 바꾸고 있는데 이 변화가 시장에서는 양면적으로 해석됩니다. 이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 2월에 나온 기사에서 박셀바이오의 실적 변화가 꽤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박셀바이오는 의약품 유통 도매업을 하던 자회사 SH팜을 흡수합병했고 그 결과 매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이 7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며 전년 대비 약 273% 증가했다고 설명됩니다. 또한 손익구조 변동 관련 공시도 확인됩니다. 이 대목에서 투자자들은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래도 매출이 생겼네, 상장 유지나 재무 체력에 도움이 되겠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근데 이 매출이 치료제 매출은 아니잖아? 맞습니다. 이 매출은 본업 파이프라인 상업화 매출이 아니라 유통사업에서 발생한 매출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걸 좋은 변화로 보면서도 가치평가의 핵심 변화로는 아직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박셀바이오의 현재는 이런 상태입니다. 임상 모멘텀은 살아있고 회사는 상업화 경로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를 시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유통사업으로 매출 기반을 깔아 상장 유지와 체력을 다지고 있다. 그런데 시장은 이 모든 것을 확정이 아니라 진행 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예전처럼 뜨겁게 달리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조용히 버티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재무 쪽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바이오 종목은 손익계산서를 단순히 적자냐 흑자냐로만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과 자금 소모 속도입니다. 투자 지표를 제공하는 데이터에서는 FCFF 자유 현금 흐름이 음수로 지속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 말은 곧 연구개발과 운영을 위해 현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임상 이벤트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유상증자, 전환사채, 제3자 배정 혹은 사업 결합 같은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그때 시장 상황에 맞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바이오 투자에서 늘 따라다니는 리스크, 흔히 말하는 희석과 자금 조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용한 구간에서는 시장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임상은 좋은데 다음 단계까지 갈 돈은 충분한가? 이 질문이 해소되는 순간 주가는 다시 달리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이 질문이 커지면 주가는 쉽게 무거워집니다. 그럼 현재 주가 수준과 시장의 체감도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5일 기준 박셀바이오가 9,280원 수준에서 거래되었다는 시세 정보가 확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구조입니다. 9,000원대라는 가격 자체가 의미라기보다 시장이 현재 박셀바이오를 어떤 회사로 가격 매기고 있는가가 의미입니다. 지금 시장은 박셀바이오를 실적주로 프라이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임상 기대만으로 무한 프리미엄을 주지도 않습니다. 딱 그 중간입니다. 임상 데이터는 흥미롭지만 상업화가 확정된 건 아니고 회사는 매출 기반을 만들고 있으나 본업 매출은 아직이니 너무 먼저 달리기보다는 확인하면서 가자. 이 톤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와 가장 가깝습니다.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과 다음 카드도 봐야 합니다. 박셀바이오는 IR 자료에서 세포치료뿐 아니라 항체 DDS, 반려동물 항암 보조 치료제 등 여러 축의 파이프라인과 진행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 2여상 최종 보고 완료 및 규제 샌드박스 심사 신청 같은 문구가 IR 자료에 명시되어 있어 회사가 이 루트를 핵심 전략으로 두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가장 현실적으로 체크해야 할 건 파이프라인이 많다가 아니라 가장 빠르게 상업화 가능성이 있는 파이프라인이 무엇인가입니다. 바이오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넓히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대체로 가장 가까운 이벤트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박셀바이오에서는 지금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심사 결과와 그 이후의 실행 경로가 실제로 시장이 이해할 수 있는 일정으로 제시되는가?
이 일정이 선명해지는 순간 시장의 관심은 다시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3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결론이자 실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파트일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강한 상방 시나리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임상이어 데이터가 실제 허가치료 접근성 확대 논의로 연결되면서 상업화 경로가 단축될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퍼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박셀바이오는 다시 이벤트 드리븐 바이오로 재평가되면서 거래 대금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중립적 박스권 시나리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진행 중이지만 결론이 늦어지고 회사는 유통사업 매출로 버팀목은 만들었으나 본업 상업화 일정이 또렷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지금처럼 박스권에서 오르내리면서 단기 수급 이슈에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하방 리스크 시나리오입니다. 임상 규제의 진행이 지연되거나 시장이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을 크게 의식하게 되면서 희석 우려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바이오 섹터에서는 이 우려가 커지는 순간 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시장은 어디에 가격을 붙이고 있을까요? 현재는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즉 확정된 상방도 아니고 끝난 종목도 아닌 확인을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박셀바이오는 바닥인가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던지시는데 정답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바닥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바닥이라는 건 결국 확률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박셀바이오에서 확률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은 무엇이냐? 지금으로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진행 결과와 그에 따른 상업화 경로의 구체화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본업과 직접 연결되는 매출 또는 파트너십 즉 기술 이전이나 협업의 형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오 종목은 혼자 한다보다 누가 같이 한다가 붙는 순간 시장이 더 빠르게 신뢰를 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예전처럼 불타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종목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임상 2어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제도권 안에서 상업화 경로로 연결할지 실전 단계로 들어가 있는 시점입니다. 동시에 회사는 유통사업 합병을 통해 매출 기반을 만들고 재무 체력을 보강하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지금 실적주가 아니라 검증을 기다리는 임상규제 이벤트주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다음 방향은 차트가 아니라 규제와 일정의 구체화가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